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안의 모둠이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쳤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 것이 그렇죠. 발표 계획하기 단계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발표 내용을 선정했었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에서는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발표를 직접 하는 발표하기 단계인데요. 발표자가 실제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표하기의 과정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0쪽을 펴주세요. 지안의 모둠은 발표 계율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문을 작성하고 연습한 뒤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발표를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발표자는 청중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건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준언어적 표현은 이런 거예요. 목소리의 어조, 목소리의 크기, 목소리의 속도 혹은 억양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 몸짓, 표정, 시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거나 아니면은 눈을 맞춘다거나 표정을 좀 다양하게 짓는다거나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청중들과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청중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느냐? 발표를 들을 때 매체 자료가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를 평가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안의 모둠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 도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바른 자세로 서서 발표자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발표자가 청중에게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중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시선 처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비언어적 표현을 발표자가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는 어떤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준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아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하면서 발표자 소개와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걱정만 할 뿐 이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둠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발표 배경과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발표 주제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인데 이 발표 주제는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정한 주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중간 부분에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괄호로 묶어 놓은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발표 주제가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선정된 것임을 밝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는 못했다라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접하고 있는 청중이 많다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의 모든 발표 주제는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청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겠죠? 자, 여기가 지금 발표 배경 및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입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발표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발표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총 4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의 실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발표 순서를 따라서 발표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난해 모둠의 그 발표 도입 부분을 한번 평가해 봤을 때 어떤가요? 네, 나름 잘 오프닝을 잘 해줬어요. 또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은 좀 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뭐 상황이나 주제와 관련된 유머를 던진다거나, 청중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한다거나, 청중이 공감할 만한 어떤 사례를 소개한다거나, 이 지금 지안의 모둠이 사용을 한 거는 실제로 관찰한 친구들의 사례를 언급을 한 거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제와 관련된 최신 뉴스를 소개한다던가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오프닝을 하면 청중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전개 부분을 볼게요. 먼저 도입 단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인사였죠. 발표자 본인을 소개했었고요. 발표 배경 및 주제를 소개했었는데 발표 주제는 친구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관해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발표 순서를 제시했었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실태,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이제 교과서 121쪽 전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러분, 사진 속 사람들을 봐주세요. 모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자, 일단 먼저 사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몸짓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손짓으로 가리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진 속 사람들을 봐주세요. 즉 사진이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네요. 모두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이것을 던진 거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면 뭘 유도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청중의 대답을 좀 들어야 되겠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이어나갑니다. 자,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 네,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 1위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발표자가 무엇을 활용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그렇다면 우리 또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역시 청중에게 무엇을 던진 겁니까? 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청중들의 무엇을 유도하는 거예요? 반응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발표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사진 자료를 통해서, 즉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저희 모듬은 청소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8명이 최근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15명이나 되었는데요.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지안의 모둠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청소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본다. 즉,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조사 내용이었죠.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 설문조사를 활용을 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38명은 최근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고 또 15명의 학생은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답을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고 그로 인해서 그럼 청소년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 이제 그 다음 발표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실태는 살펴봤으니까 이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청소년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질문하여 발표 내용을 이어나가는 발표자의 모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도표를 활용해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도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해 두길 바랍니다. 이것도 매체 자료죠. 자, 그래서 지금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121쪽에 조그만한 날개 질문 하나 먼저 풀고 갈게요. 지아가 청중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왜 자꾸 질문을 던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그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122쪽을 보겠습니다. 도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료를 보시지요. 이 도표는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다들 비슷비슷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학업 문제가 45명으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교우관계, 외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도표를 손으로 가리킨다 라는 부분에서 역시 한 번 더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 도표라는 매체 자료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발표의 두 번째 조사 내용이었던 스트레스 원인,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역시 그 내용 이해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잘 보이시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청소년이 지금 학업 문제가 가장 많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우관계, 그 다음 순위가 외모, 그 밖에 가족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즉, 청소년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옆에 있는 도표로 제시를 하여 눈에 잘 보이게 그리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도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서의 특징은 도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어 내용 이해가 쉽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신체적, 심리적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감, 우울증 등의 이상 증상을 일으켜 청소년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머리가 아프잖아요. 왜 두통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 머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냐고 청중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청중들도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죠. 청중에게 질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신체적 이상 증상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을 억제해서 성장도 방해한대요.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신체적 이상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또 문제를 일으킨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불안감과 우울증 등의 이상 증상을 일으켜서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지금 조사한 내용을 또 발표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 순서에 맞춰서 굉장히 잘 발표를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청중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질문들 그리고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목소리를 높여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들의 집중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 청소년의 스트레스 실태, 원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다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이 발표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그림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림을 활용하여 발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체 자료를 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발표 내용 중 전개의 일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 구체적인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 3가지에 관련된 내용과 그때 활용하고 있는 어떤 매체 자료들 그리고 또 발표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